네,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생방송 도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일라디오 KBS 시사본부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시작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정부가 확보를 했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신천지 교인들 전수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명단을 보니까 2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거 경찰력들이 다 동원돼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는 21만 지금 명은? 신천지에서 예. 원래는 24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제출한 거 보면은 21만 2천 명 정도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받게 되면 질본이나 이제 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합니다. 네. 지역별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체를 하지만 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전화로도 하고 또 그리고 본인들한테 자가격리 시킨 다음에 아마 방문을 해가지고 검체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하진 않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은 오전에 그 본부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분류를 먼저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분류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지자체로 나눠줄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네. 서울이면 서울. 근데 아마 그 준 명단이 아마도 무슨 뭐 지혜별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어떤 뭐 성별이나 아니면 뭐 주소 같은 이런 형태로 된 것. 글쎄 그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죠. 예, 실제로 그 주소에 그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하니까 일단은 먼저는 분류를 하고 네. 그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행정력이 동원될 것은 거기로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지.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조금 독특한 것이 예. 어떤 주거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거지 외에 집단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집단 합숙 생활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게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의 자기 주거지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거기 주거지로 찾아가 봤는데 부모도 우리 아이는 이제 이미 떠나갔고 없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에 가는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것인지 이걸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전수조사는 아마 지금 오늘 오후나 내일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 전수조사 방법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화부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찰력들이 동원돼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깨끗한 데이터를 다시 또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한 이틀 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지금부터 3일 뒤 정도에 만나서 검찰 확보하는 건 아마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발표한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좀 느린 것 같아요. 청취자 김한수님께서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기존 교회에 잠입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신천지가 공개를 한 걸까요? 라는 질문들 주셨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가 지금 21만 2천 줬다고 하는데 네. 보통 신천지 교회가 선전하는 24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인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 전번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과천 본부에서 경기도 그 대구로 간 사람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사해 보니까 35명이에요. 10명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교 총회 본단에서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지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아니면 과실을 위해서 빠뜨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태를 처음부터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정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받았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빼고 아마 주민등록번호하고 주거지였다고 하는데 네. 주민등록을 줘야만 주거지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나눠가지고 재빨리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는 할 거고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서는 만약에 신천지에서 그 제대로 제공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전체 압수를 해야 되죠. 네.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한 상태예요. 예. 근데 이번에 확진자들 동선 같은 거 체크해 놓고 거짓으로 뭐 대구를 안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그걸 밝혀냈다라는 저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어떤 그 깨끗한 명단만 확보가 되면 이들의 동선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력들이 충분히 좀 다 확인할 수는 있을까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너무 많다. 했다 아이고. 하더라도 20만이 예, 예. 넘는다고 하면은 각 지방청이나 경찰서의 형사 인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뭐 하루 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빨라야 3박 4일 정도 걸리는 것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동원되는 것이고 문제는 전화로 해서 안 받고 네. 그 거주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제 수배를 내려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럼 수배를 해서 갔을 때 그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이분들의 선의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은 부분. 그럼 예. 전 경찰력이 동원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 난감하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다음이 이 고비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참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 하실 의향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1만 2천 명을 전수로 산다는 건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민생 치안을 하고 있는데 11만 명이 조금 넘는 경찰 인력이 본서 근무도 있고 집합줄 수가 있는데 민생 치안을 지킬 수 없어요. 다 네. 동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어느 인원은 할당을 하고 또 지자체에 있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그러시겠죠. 보건소라든지 인원을 동원해서 같이 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 안 받든지 딴 데 가버리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협조를 해야 되고 지자체라든지 경찰력이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명단을 주는 게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주요 지회의 핵심 인물들을 같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신도분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역별로 또 무슨 계파별로 이런 지파 그렇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움직여야지 경찰력이랑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데 전체 명단만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회가 있고 그 밑에 분회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실질적인 책임자들과 같이 움직여서 파악해도 하루 이틀 3일이 걸릴까 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여기 신천지에 관련된 책임 있는 분이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당연히 이 명단은 다른 용도로 안 쓸 거니까 이 용도만 쓸 텐데 최대한 협조해 달라. 그러려고 하면은 각계 어떤 실권자들한테 동행해 달라까지도 해야지만이 담보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적하거나 조사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이렇게 중간 간부 이상급의 어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더 좀 함께 병행되거나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신천지 말씀드린 대로 12개 집화장이 있고 24 장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개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상위 부서 말을 잘 듣긴 듣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유튜브라든지 소문에 의하면 조금 그 협조하지 말한 쪽으로 전화도 받지 말한 쪽으로 처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퍼져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신천지에 포교하는 게 특이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수꾼이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 교인처럼 일반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안 줬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걸러내야 되는데 경찰력이나 지자체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의 책임자 거기 집화장이라든지 장로라든가 그 직분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협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2483님께서 명단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엔 종교를 떠나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 계신 우리 경찰 분들도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걱정은 또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만약에 그 가서 신원을 확인할 때 그분이 확진자면 어떡합니까? 네네. 경찰들이 어떤 방역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았을 경우 그 경찰력이 다 격리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럼 다른 형태의 치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정부에서는 확인을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한 지방경찰청에 형사가 500명, 600명이 동원이 됐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확진자와 연결돼 갖고 갔다면 다 격리되면은 나머지 범인은 누가 쫓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도 그런 지금 어려움도 있군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경찰만의 이 인력의 운영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이 교회를 둘러싸고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포교 방식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관련한 신천지 관계 여부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번 신천지 상황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참 독특한 포교 방식을 갖고 있고 이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상당히 치밀하더라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런 포교 방식에 대해서 좀 단속할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단속 근거는 없는 게 없죠. 뭐냐면 네. 지금 그 신천지 포교가 알다시피 그 동아리를 통한다든지 스타디 글럽 그리고 교회 수습권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합니다. 바로 다른 저 지하철 같은 데 입구에 보게 되면 아마 전단지를 받았을 거예요. 선론조사 같은 경우. 네네. 그런 경우로 포기를 할 경우에 경찰력이 그 형법을 위반하든지 특별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들어요. 단지 만약에 기성교회의 신분을 숨기고 신천지 앞에 써놨거든요. 출가하지 마라. 이럴 경우에 갔을 경우에는 아마 주거 침입이나 대거 불응 정도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데 대해서는 비밀리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할 법률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나라도 사실은 많이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것을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법 자체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자체가 없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형법을 위반하는 흔히 말하는 학대를 받았다거나 폭력이나 갈취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것도 매우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종교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은 그루밍 범죄도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사기 범죄도 가능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는 여러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어떤 것을 대안을 마련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상당히 그 반사회적인 형태의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그 방식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을 경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실제로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경찰이 전문성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해본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경우는 사실은 그 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그러니까 하죠.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특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탐사 보도 같은 걸 통해서 사이비라든가 뭐 이단이라든가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곤 합니다만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뭐 재산을 뭐 다 갖다 바친다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정작 이걸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처벌하는 경우가 그 결과로서 네네. 성범죄가 있다면 성범죄로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로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무슨 종교법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요. 다른 어떤 종교조사국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시한 정도만 있을 뿐이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기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뭔가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얘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자, 한은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옥중 서신을 통해서 오는 29일입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어떤 혐의를 받고 구속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주로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때는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예. 이번은 그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네.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네. 지금 이 정광훈 목사께서 적용된 혐의는 사전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네. 이제 그걸 이제 연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나는 정치 평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 평론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공무집행 방해 첫 번째 교수님장 신청할 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고 집시법을 했거든요. 예.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 많이 모인 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 뼈를 찍어라든지 또 특정 일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기히 언론에 나오는 평론가 수준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법원에서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뭐냐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이 중하다. 네. 그리고 범죄가 소명된 거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중하고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는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 판단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켰는데 네. 본인 얘기는 그게 아닌 거죠. 일단은 평론가 수준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평인데 아마 적부심을 신청한 걸 알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적부심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정도의 거라면 구속은 안 시키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네.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됐던 것이 이제 또 이런 그걸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법령의 중대성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이 도주죄로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도 한참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상황이 좀 안 좋을 때인데 그때도 집회를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금지하겠다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만 이걸 강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쉽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또 마땅치가 않다면서요? 그렇진 않고요. 우선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련한 법률은 처벌법인데 예. 집시법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서울시 요청하게 되면 그 집회 자체를 해산시키거나 막을 수는 있는데 요게 좀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종교 탄압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되면은 경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요청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3.1절 날 하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아마 서울시에서 경찰청이 요청하게 되면 서울청은 아마 집시법 그걸 해가지고 강제 해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집회에 대한 사전 금지 통보를 48시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예, 경찰서 왜냐하면은 처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은 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강행을 한 거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그걸 가지고 서울 경찰청에서 이 집회는 공공의 안정을 위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만약 금지 통보를 한 거를 위반하게 되면 말하자면 강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은 이전부터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정권에 뭐 막론하고 하지만 이렇게 감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배상훈 교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 요것만 좀 살짝 말씀 듣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감염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냥 감염과 관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괜히 과도한 불안감 이런 거 참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심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종의 공황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관련 없는 사람이나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 거대한 공포증을 갖는 포비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건강을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전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많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 생각해봐서 내가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적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포비아를 방지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죠. 오히려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과도하게 조심한다는 그런 것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그게 정신적인 어떤 일종의 그 위압감 같은 거,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된 상태가 돼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확진자의 동선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니까 예. 거기에 선만 없으면 바이러스는 하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결점인 것이지 예. 본인이 관계 없으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